설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며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수 씨와 결혼을 약속한 지연이라고 합니다. 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고 민정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지연이랑 같이 살 거야. 민정아, 우리 이혼하자. 태수의 뻔뻔한 선언에 시댁 식구들이 경악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 민정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께 특별한 의미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새벽 5시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민정은 이미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깔려 있지만 오늘은 설날이라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했거든요.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 태수를 조심스럽게 피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에도 술 냄새를 풍기며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들어온 태수였어요. 또 명절이구나. 민정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화장실에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피로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52살이라는 나이가 확연히 느껴지는 주름살과 어두운 눈밑. 언제부턴가 웃는 일도 줄어들어서 입꼬리도 자연스럽게 처져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며 민정은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차례상에 올릴 음식만 15가지. 전, 나물, 국, 밥, 과일, 떡까지.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혼자서 준비해온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가 옆에서 이것저것 가르쳐 주셨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민정의 몫이 되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시어머니가 이제 민정이가 다 알아서 하니까 편하다고 말씀하시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냉장고를 열어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다듬어 놓은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손목이 아플 정도로 오래 씻고 다듬었던 나물들이었어요. 무거운 냄비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리며 민정은 허리를 한번 펴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벌써부터 허리가 뻐근했거든요. 첫 번째 음식은 생선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셨던 명태전. 민정은 명태를 한 토막씩 밀가루에 묻히고 달걀물을 입혀 팬에 부치기 시작했어요.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전을 뒤집으면서 문득 시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민정이가 부친 전이 제일 맛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며 웃어주시던 시아버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흘렸네요. 시아버지만큼은 민정을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 며느리 정말 고생이 많다며 가끔씩 용돈도 건네주셨고 명절 준비로 지친 민정을 보면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고 걱정도 해주셨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동그랑땡이었어요. 태수가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음식이라며 시어머니가 꼭 만들라고 하시는 메뉴였습니다. 다진 고기에 두부를 으깨 넣고 양념을 하며 민정은 씁쓸해졌어요. 정작 태수는 언제부턴가 집에서 만든 음식보다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을 더 좋아하게 되었거든요. 집밥은 맛이 없어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기름에 동그랑땡을 넣자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민정은 국자로 뜨거운 기름을 떠서 동그랑땡 위에 부어가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27에 이 집 며느리가 되어서 지금까지 25년. 자신을 위한 시간은 언제 가져본 적이 있을까요? 세 번째 음식인 나물을 무치면서 민정은 손끝에 벤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어제 재료를 준비하다가 칼에 베인 자국이었어요. 밴드를 붙여놨지만 무리를 하다 보니 계속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음식 준비가 더 급했거든요. 물을 썰면서 민정은 작년 추석을 생각했습니다. 이틀 동안 밤늦게까지 음식을 준비했는데 시댁 식구들은 역시 민정이가 해야 맛있다는 말 한마디로 끝이었어요. 고마움의 인사는커녕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래도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시금치 나물을 무치며 민정은 지난주 친정 어머니와의 통화를 떠올렸어요. 민정아, 설날에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시댁 식구들한테 도움 좀 청해봐라. 친정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청한다고 해서 누가 도와줄까요? 시어머니는 나이를 핑계로 하시지 않고 시동생 며느리 수지는 아이들 돌보기도 바쁘고 남편 태수는 아예 관심도 없었어요. 아침 7시가 되자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정아, 벌써 일어났네? 일찍 일어나서 고생이 많다. 민정은 손을 씻고 거실로 나가 정중히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차례 준비 거의 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이다, 전은 어떻게 부쳤니? 너는 늘 두껍게 부치는데 얇게 부쳐야 보기도 좋고 맛도 좋아. 몇 번을 말해도 잘 안 되더라. 민정의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정성껏 부친 전인데 이런 말씀을 들으니 힘이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신경 쓰겠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25년 동안 들어온 말이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어요. 한 번도 잘했다, 고생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늘 부족한 점만 지적받고 더 잘하라는 말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물도 간을 좀 더 맞춰봐. 작년 추석 때도 그랬지만 너무 싱거워. 어른들 입맛에는 좀 짜야 맛있어 보여.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민정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년에는 짜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싱겁다고 하시네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침 8시가 되자 시동생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형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동생 태진이 큰 소리로 인사하며 현관문을 열었어요. 뒤이어 시동생 며느리 수진이 아이 둘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10살, 8살 된 조카들이 큰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큰 절을 했어요. 수진만은 민정의 고생을 알아주었습니다. 형님, 벌써 다 준비하셨네요. 혼자 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제가 조금이라도 일찍 와서 도와드릴 걸 그랬어요. 수진의 따뜻한 말에 민정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래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안이 되었거든요. 9시가 되어서야 태수가 부스스한 머리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 다들 왔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태수를 보며 시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차례 지낼 시간인데 이제야 일어나니? 장남이 이게 뭐 하는 일이야. 하지만 태수는 별다른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마지막으로 차례상을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오늘 하루만 잘 넘기자. 가족들이 모인 날이니까 평화롭게 보내자.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요즘 태수의 행동이 예전과 너무 달라졌거든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차례상이 완성되고 모든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시동생 가족들이 자리를 잡았고 민정은 언제나처럼 구석진 자리에 앉았어요. 태수는 여전히 부스스한 모습으로 소파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술에 취한 듯한 붓기가 남아 있었어요. 자, 이제 차례를 지내자. 시어머니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서서 차례상 앞에 섰어요.
민정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반듯하게 놓인 상 앞에서 시아버지의 영정사진이 자애로운 미소로 가족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절을 올리는 동안 민정은 시아버지를 떠올렸어요. 민정이 덕분에 우리 집안이 든든하다고 늘 말씀해 주시던 분이었거든요. 시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분만큼은 민정의 노고를 진심으로 알아주셨으니까요. 차례가 끝나고 가족들이 다시 자리에 앉자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정아, 음식 정말 잘했다. 역시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지만 민정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평소에는 늘 지적만 하시다가 가족들 앞에서만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고생 많았어요, 형수님. 시동생 태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매번 이렇게 혼자 준비하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 싶어요. 수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형님.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하지만 정작 남편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이 힘들게 준비한 음식들을 보면서도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결혼 초기만 해도 우리 아내가 최고야라며 자랑스러워하던 태수는 어디로 간 걸까요? 태수야, 너도 뭔가 말 좀 해봐. 시어머니가 아들을 쳐다보며 말씀하셨어요. 태수는 그제야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네. 고생했어. 성의 없는 대답에 민정의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마치 남이나 다름없는 말투였거든요. 식사가 시작되자 아이들이 신나게 떡국을 먹기 시작했어요. 큰엄마가 끓인 떡국이 제일 맛있어요. 조카들의 천진한 말에 민정은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어도 아이들만큼은 진심으로 고마워해 주니까요. 민정아, 김치가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김치를 드시며 말씀하셨어요. 민정은 당황했습니다. 어제 담근 김치인데 벌써 싱겁다고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조금 더 간을 맞춰볼게요. 민정은 일어서서 부엌으로 향했어요. 부엌에서 김치를 다시 간하며 민정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완벽할 수가 없었어요. 뭔가 하나는 꼭 지적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25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언제쯤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거실로 돌아오니 가족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세뱃돈을 받고 신나했고 어른들은 한 해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태진이 승진한다니까 경사네. 시어머니가 시동생을 자랑스러워하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형은 어째? 올해 계획 같은 거 있어? 태진이 형에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글쎄, 아직 구체적인 건 없고.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대답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신 있게 이런저런 계획을 늘어놓곤 했는데 말이에요. 민정은 태수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요즘 들어 태수의 행동이 이상했거든요. 늦은 귀가, 뜬금없는 외박, 그리고 민정과의 대화 회피. 결혼한 지 25년이니까 남편의 변화를 모를 리가 없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형님은 올해 뭐 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수진이 물었어요. 민정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나 바람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나는 별로 없어. 그냥 가족들 건강하게 지내면 되죠. 그래도 형님도 형님만의 시간도 가져야 할 텐데. 수진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형님은 너무 가족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민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이라는 게 언제부터 사라진 걸까요? 며느리가 되면서부터였을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민정은 또다시 부엌으로 향했어요.
설날 점심 준비까지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수진이 따라와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형님,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동서. 민정은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그동안 혼자서만 해왔던 일이라 누군가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었거든요. 둘이 함께 음식을 준비하며 민정은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형님, 혹시 아주버님 요즘 이상하지 않으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정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수진도 눈치챈 건가요? 왜 그런 말을 해? 민정이 조심스럽게 반문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오늘 보니까 평소와 좀 달라 보여서요. 표정도 어둡고 대화도 잘 안 하시고. 수진의 말에 민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만 느낀 게 아니었구나. 다른 사람 눈에도 태수의 변화가 보이는 거구나. 괜찮을 거야. 요즘 일이 바빠서 그런가 봐. 민정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마음속으론 불안이 더욱 커졌어요. 정말 일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민정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손이 떨렸습니다. 점심을 차리고 있는데 현관에서 벨소리가 울렸어요. 누가 오나? 시어머니가 의아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태수가 벌떡 일어나더니 현관으로 향했어요. 내가 나가볼게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맑고 젊은 목소리였어요.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민정도 부엌에서 손을 씻고 나와 현관을 쳐다봤어요. 태수가 한 여자와 함께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40살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어요. 파마를 한 단발머리에 깔끔한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누구일까요? 태수가 소개도 없이 낯선 여자를 데려오다니.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여자가 시어머니에게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태수를 쳐다봤어요. 태수야, 이분은 누구시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묻어났습니다. 태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소개할 사람이 있어서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려는 건 아닐까요? 저는 지연입니다. 태수 씨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지연이라는 여자가 침착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함께 지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리가 없었거든요. 시동생 가족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아이들조차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태수야, 이게 무슨 소리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려와서 이런 말을 하다니.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었어요. 앉아서 얘기합시다. 태수가 지연의 손을 이끌고 소파로 향했어요. 그 모습을 본 민정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태수야, 도대체 무슨 일이니? 민정이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의외로 태연했어요. 어머니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데려왔어요. 이제부터 지연이와 함께 살 거예요. 민정은 귀를 의심했어요. 설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폭탄 선언을 하다니.
태수가 원래 이렇게 무신경한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지연이라는 여자 때문에 이렇게 변한 걸까요? 형, 정신 차려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시동생 태진이 화를 내며 일어섰어요. 형수님 앞에서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수진도 민정을 걱정스럽게 쳐다보며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오히려 미소까지 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와서 놀라셨죠? 하지만 언젠가는 알려드려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태도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하다고요? 민정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제가 있는데 당연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이 민정을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동정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이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사랑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말에 민정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자신과의 25년은 뭐였을까요? 사랑이 아니었다는 말인가요? 민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 저 여자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태수야, 너 정말 미쳤구나.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민정이가 이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하니? 시어머니도 이 상황에 분노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나요? 그의 말에 민정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행복할 권리요? 민정이 웃었어요. 하지만 눈물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25년 동안 이 집을 지키고 당신을 뒷바라지하며 산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연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태수 씨와 저는 진짜 서로를 사랑해요. 억지로 붙잡고 있는 건 서로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마치 민정이 방해물인 양 말하고 있었어요. 억지로 붙잡는다고요? 민정이 일어섰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억지로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게 아니라요? 태수가 대답했어요. 민정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서로 힘들기만 하잖아. 그의 말에 민정은 완전히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힘들다는 말은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 아닌가요? 아빠, 저 여자가 누구예요? 조카 중 하나가 순진하게 물었어요. 아이의 질문에 어른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시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은 방에 가서 놀고 있어라. 수진이 재빨리 아이들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들이 보기에는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었거든요. 거실에는 어른들만 남았습니다. 민정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연 씨라고 하셨죠? 민정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히려 분노가 극에 달하니 차분해졌습니다. 이 집에서 설날을 맞고 싶으셨나 보네요. 좋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대가도 치러야겠죠. 지연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정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서늘함이 담겨 있었어요. 민정의 서늘한 미소를 본 지연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곧 다시 여유로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대가 말씀이세요? 저희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뿐인데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오히려 도전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민정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25년 동안 참고 또 참아온 분노가 이제는 차분한 결의로 바뀌었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네요. 덕분에 저도 솔직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민정을 쳐다봤어요. 민정아,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얘기하자. 하지만 민정은 이미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이렇게 냉정한 적이 없었을 정도로 말이에요. 흥분하지 않아요. 민정이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놀랄 정도예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민정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지연이 태수 옆으로 바짝 붙어 앉으며 말했어요. 어쨌든 저희는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태수 씨, 우리 이제 가면 안 될까요?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져서. 지연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행동하고 있었어요. 가세요. 민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가시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연 씨, 태수와 언제부터 만나셨나요? 민정의 질문에 지연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중요한가요? 지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민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해요. 제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태수 씨가 답해주세요. 태수가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대답하기 싫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아들을 노려보며 말씀하셨어요. 태수야, 민정이 질문에 대답해라. 이미 이렇게 된 마당에 숨길 게 뭐가 있니? 6개월 전부터예요. 태수가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민정의 가슴이 다시 한번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태수의 변화들이 모두 설명되는 순간이었어요. 6개월. 민정이 중얼거렸어요. 그럼 지난 여름 회사 야유회 때부터였겠네요. 그때부터 당신이 이상하게 변했으니까. 민정은 그동안의 기억들을 되짚어봤어요. 늦은 귀가, 주말 외출,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들. 지연이 조금 당황한 듯 말했어요. 저희는 정말 사랑하게 되었어요. 의도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지만 민정은 그 말을 끊었습니다. 자연스럽게요? 유부남과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진다고요? 시동생 태진이 분노에 차서 형을 바라봤어요. 형, 정말 실망이에요. 어떻게 형수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형수님이 이 집안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요? 태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희생이라는 말은 좀 그렇네요. 지연이 끼어들었어요. 결혼 생활은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희생이라고 말하면 태수 씨가 뭔가 빚진 것처럼 들리는데 지연의 말에 거실의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민정이 지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희생이 아니라고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25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댁 어른들 뒷바라지하고 명절마다 혼자서 모든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도 못 가져서 미안해하면서 살아온 걸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지연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그건 본인이 선택하신 일 아닌가요? 그 말에 민정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선택이라고요? 결혼하면서 그런 선택을 한 거라고요? 지연 씨, 시어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 집안일을 모르시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민정이가 이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당신은 몰라요. 시어머니도 이 상황에서는 며느리 편을 들고 계셨습니다. 지연이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이제 가족이 될 텐데요. 차례상에도 함께 앉고 싶고 이 집안의 일도 함께 하고 싶어요.
지연의 뻔뻔한 말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민정은 그 순간 완전히 이성을 잃을 뻔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더욱 차분해졌습니다. 가족이 되고 싶으시다고요? 좋아요. 그럼 이 집안에 들어오는 대가를 치르셔야겠네요. 무슨 대가요? 지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민정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다는 건 단순히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책임과 의무가 따르죠. 민정이 천천히 지연 앞으로 다가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아침상 차려드리고 명절마다 15가지 음식을 혼자 준비하고 제사 때마다 밤새워서 음식 만들고 그런 걸 할 준비가 되셨나요? 지연의 얼굴이 조금 창백해졌어요. 그건 요즘 시대에 맞게 바꿔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연의 말에 민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꿔나간다고요? 25년 동안 지켜온 전통을 말이에요? 태수가 지연을 감싸며 말했어요. 민정아, 너무 심하게 구는 거 아니야? 지연이는 잘못한 게 없어. 태수의 말에 민정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요? 민정이 태수를 노려봤어요. 유부남과 바람을 피우고 설날에 시댁에 나타나서 가족이 되겠다고 하는 게 잘못이 없다고요? 민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연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바람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네요.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혼하실 거잖아요. 지연의 말에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떠돌았어요. 민정은 그제야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태수와 지연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놨구나. 자신을 내쫓고 이 집에서 함께 살 계획을 말이에요. 이혼이요? 민정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누가 이혼한다고 했나요? 민정의 말에 태수와 지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명히 민정이 순순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민정이 지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지연 씨,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집은 제 집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민정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정의 단호한 선언에 태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민정아, 무슨 소리야? 이혼 안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태수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분명히 민정이 순순히 물러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말 그대로예요. 민정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저는 이혼할 이유가 없어요. 바람핀 건 당신이고 가정을 버린 것도 당신이에요. 제가 왜 이혼을 해줘야 하죠? 민정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강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정을 바라봤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태수 씨는 이미 마음을 정했는데요. 지연의 말에는 짜증과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자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마음을 정했다고요? 민정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좋아요. 그럼 당신들이 나가세요. 이 집은 제 집이니까요. 민정의 말에 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집은 내 명의야. 태수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하지만 민정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명의라고요? 민정이 태수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셨나요? 민정의 말에 태수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태수야, 너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태수가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 말이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민정이 앞으로 바꿔놨어. 너는 몰랐지? 시어머니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민정이 조용히 일어나서 안방으로 향했어요. 잠시 후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3달 전에 주신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해요. 민정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어요. 민정아, 너만이 이 집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 내가 죽어도 너는 이 집에서 쫓겨나면 안 된다.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시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수가 서류를 집어들며 살펴봤어요. 부등등본 등본과 소유권 이전 서류들이 정말로 민정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태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3년 전부터예요. 민정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생전에 모든 절차를 맞춰주셨어요. 당신이 몰랐다면 그건 당신이 이 집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민정의 말에 태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지연이 서류를 빼앗아 보며 말했어요. 이상해요. 왜 갑자기 며느리 명의로 바꾼 거죠?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연을 쳐다보며 말씀하셨어요. 이유요? 민정이가 이 집을 지켜왔기 때문이에요. 25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민정에 대한 고마움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정이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태수는 언젠가 이 집을 떠날지도 모르지만 민정이만은 끝까지 이 집을 지킬 거라고. 그래서 민정이에게 맡긴다고 하셨어요. 태수가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어요.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해주셨죠? 태수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민정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듣지 않았을 뿐이에요. 시아버지께서 편찮으실 때도 병원에 한 번 제대로 문 안 가지 않았잖아요. 민정의 말에 태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지연이 화를 내며 일어섰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태수 씨, 우리 다른 곳에서 살면 되잖아요. 하지만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현실이 닥쳐왔거든요. 다른 곳에서 살겠다고요? 민정이 지연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런데 태수 씨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민정의 질문에 지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태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민정아, 그만해. 지연이는 잘못이 없어. 하지만 민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잘못이 없다고요? 유부남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게 잘못이 없다고요? 재산을 노렸다니요? 지연이 발끈하며 말했어요. 저는 태수 씨를 사랑해서 만난 거예요. 하지만 지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민정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사랑이라고요? 그럼 태수 씨가 무일푼이어도 사랑하시겠어요? 이 집도 없고 저축도 별로 없는 남자를 말이에요. 민정의 질문에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동생 태진이 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형, 이제 정신 차려요. 이 여자가 형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형이 가진 게 뭐가 있다고. 태진의 말에 태수가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민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태수 씨, 저는 이혼 안 해요. 이 집에서 나가고 싶으면 혼자 나가세요. 하지만 지연 씨와 함께 이 집에 들어올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절대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요. 지연이 마지막으로 발악하듯 말했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태수 씨는 이미 저와 함께 살기로 했는데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정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바람을 피운 건 당신들이고 가정을 깬 것도 당신들이에요. 그 결과도 당신들이 감당하시면 되죠. 태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민정아, 정말 이래야겠어? 우리 좋게 헤어질 수 없을까? 하지만 민정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좋게 헤어지자고요? 25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설날에 다른 여자를 데려와서 좋게 헤어지자고요?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어요. 태수와 지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상황이었거든요. 침묵이 흐른 지 몇 분 후 태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져서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민정아, 너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나도 이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야. 태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요? 민정이 태연하게 반문했어요. 태어나고 자랐다고 해서 이 집이 당신 거예요?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죠? 25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사람은요? 민정의 말에 태수는 더욱 화가 났나 봐요. 지연이 태수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태수 씨, 진정해요. 화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요. 하지만 태수는 지연의 말을 뿌리치며 민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진짜 이렇게 나올 거야?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참고 살았다고요? 민정이 일어서며 태수를 맞섰어요. 그럼 저는 뭘 했다고 생각해요? 즐겁게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민정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졌습니다. 25년 동안 쌓인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제지하며 말씀하셨어요. 태수야, 목소리 낮춰라. 설날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태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민정이 편만 드시네요. 저는 아들인데요. 아들이라고 해서 잘못한 걸 덮어줄 수는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했어요. 너 지금 하는 짓이 아들답니까? 며느리가 이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다른 여자를 데려와서 쫓아내려고 하니? 태수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고생했다, 고생했다 하는데 결혼 생활이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밖에서 돈 벌어오느라 고생했는데요. 태수의 말에 민정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돈 벌어오는 게 고생이라고요? 민정이 태수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럼 제가 한 일은 뭐예요? 새벽부터 밤까지 집안일하고 시부모님 병간호하고 명절마다 음식 준비하고 그건 고생이 아니라고요? 지연이 끼어들며 말했어요. 그런 일들은 요즘 시대에는 당연히 나눠서 하는 거예요. 혼자 다 짊어질 필요가 없잖아요. 지연의 말에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요? 시어머니가 지연을 노려보며 말씀하셨어요. 이 집안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에 지연은 잠시 위축되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곧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제 가족이 될 사람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민정 씨가 그렇게 힘들었다면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어요? 민정이 지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말했어요. 수없이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원래 시집살이가 그런 거야라고 하고 도움을 청하면 내가 더 잘하잖아라고 했어요. 태수가 변명하듯 말했어요. 그렇게 말한 적 없어. 너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작년 추석 때 기억 안 나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자고 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요. 민정이 계속 말했어요. 명절 준비 때문에 시간 없다고 했잖아요. 병원은 나중에 가도 된다고. 결국 혼자 파스 붙이고 참으면서 음식 준비했어요. 민정의 말에 태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시동생 태진이 형을 실망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형, 정말 그랬어요? 형수님이 아프다는데 병원도 못 가게 했다고요? 태진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그때는 상황이 그랬어. 태수가 변명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사실 그때뿐만 아니라 비슷한 일들이 수없이 많았거든요. 민정의 건강이나 감정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지연이 다시 끼어들며 말했어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미래잖아요. 과거 얘기만 하면 뭐해요? 지연의 말에 민정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미래라고요? 당신들의 미래 말씀이세요? 그래요. 지연이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서로 사랑하고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방해하세요? 지연의 뻔뻔한 말에 거실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민정이 지연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방해라고요? 제가 제 남편을 지키는 게 방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이미 마음이 떠난 남편을 억지로 붙잡는 건 의미 없어요. 지연이 도전적으로 대답했어요. 태수 씨, 우리 그냥 나갈까요? 여기 있어봤자 시간 낭비예요. 지연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행동하고 있었어요. 태수가 지연의 말에 동조하며 일어났어요. 그래, 나가자.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태수가 지연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모습을 본 민정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나가세요. 민정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집에는 절대 발 붙일 곳이 없어요. 그리고 태수 씨,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 건 당신 옷가지 뿐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태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 통장에 있는 돈도 못 가져간다는 거야? 민정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 돈이 누구 돈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살림 아껴가며 모은 돈 아닌가요? 지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태수 씨는 가족을 위해서 평생 일한 사람인데요. 지연의 말에 민정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요? 민정이 지연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가족을 위해서 일했다면 가족을 버리지 않았겠죠. 그리고 당신과 바람을 피우지도 않았을 테고요. 민정의 말에 지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태수가 마지막으로 협박하듯 말했어요. 민정아, 너 정말 후회할 거야. 나 없이 어떻게 살 건데? 하지만 민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25년 동안 혼자 살아온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결국 태수와 지연은 짐을 싸들고 집을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실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어요. 민정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현관문이 닫힌 후 거실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정은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아직 현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2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마음 한편으로는 홀가분함이, 다른 한편으로는 공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민정아. 시어머니가 조용히 민정 옆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괜찮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네, 괜찮아요. 민정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걸까요?
25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는데 괜찮을 리가 없었죠. 시동생 태진이 민정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형수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형이 너무 심했어요. 저희가 몰랐던 부분이 많았는데. 태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수진도 민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형님, 울지 마세요. 형님과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 참고 사셨던 거예요. 수진의 따뜻한 위로에 민정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민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울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후련해서 그래요. 정말 그랬어요. 슬프기보다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에서 다시 벨소리가 울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태수가 다시 돌아온 걸까요? 아니면 지연이 뭔가 빼먹은 게 있어서 온 걸까요? 태진이 일어나서 현관으로 나갔어요. 잠시 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형이네요. 다시 왔어요. 태진의 말에 민정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더 말하려고 온 걸까요? 태수가 혼자서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보이지 않았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많이 울었거나 술을 마신 것 같았어요. 민정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민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하지만 태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마지막이야. 딱 한 번만 들어줘. 시어머니가 아들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태수야, 그만해라. 이미 늦었어. 민정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또 괴롭히려고 하니? 하지만 태수는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민정에게 다가왔어요. 민정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태수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지연이는 헤어졌어. 이제 없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태수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민정은 태수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헤어졌다고요? 왜요? 진짜 사랑한다며 가족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비꼬미 가득했습니다. 그건 태수가 머뭇거렸어요. 지연이가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다는 걸 알고는. 태수의 말을 들은 민정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지연은 재산을 노렸던 거네요. 그래서요? 민정이 차갑게 물었어요. 진짜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저한테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민정의 말에 태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태수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민정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정신이 나갔었어. 제발 용서해줘. 우리 다시 예전처럼 살자. 하지만 민정의 마음은 이미 돌아설 수 없는 곳까지 와 있었어요. 예전처럼이라고요? 민정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예전이 어땠는데요?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혼자서 모든 걸 다 하고 당신은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기만 했던 그 예전 말이에요? 태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이제는 달라질 거야. 집안일도 도와주고 명절 준비도 같이 하고 정말 달라질게. 하지만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25년 동안 못했던 걸 이제 와서 할 수 있다고요? 민정이 태수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도 다시 돌아와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태수야, 그만해라. 민정이 말이 맞아. 내가 너무 심하게 했어. 하지만 태수는 계속 매달렸어요. 어머니, 도와주세요. 민정이한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뭘 도와주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화가 섞였어요.
너 지금까지 민정이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도와주라고? 부끄러운 줄 알아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에 태수는 더욱 위축되었어요. 민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태수 씨,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아요. 25년 동안 참고 또 참아왔지만 이제는 정말 끝이에요. 민정아, 제발. 태수가 민정의 치마를 붙잡으며 매달렸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뭘 해야 용서받을 수 있어? 하지만 민정은 태수의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민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냥 저 혼자 살게 놔두세요. 그게 서로에게 가장 좋은 일이에요. 민정의 말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어요. 태진이 형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형, 이제 그만해요. 형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더 이상 매달리지 마세요. 수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정말 그래요. 너무 늦었어요. 태수가 마지막으로 민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정아,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야? 민정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야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태수는 고개를 떨구고 집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민정은 창가로 가서 태수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편으로는 아련함이 있었지만 더 큰 것은 자유로움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민정 옆으로 와서 말씀하셨어요. 민정아,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라.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이제부터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보려고요. 태수가 완전히 떠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정은 혼자 남은 집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너무 조용해서 어색했지만 점점 이 고요함이 평화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었거든요. 민정아, 오늘은 뭐 하고 싶은 거 없니? 시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하시며 물으셨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요즘 시어머니는 민정의 의견을 자주 물어보셨습니다. 마치 그동안 놓쳤던 며느리의 마음을 이제라도 헤아려 보려는 것처럼요. 글쎄요,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민정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낯설었거든요. 지금까지는 항상 남편과 시댁을 위한 일들로만 하루가 채워졌었으니까요. 이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시어머니가 민정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민정아, 그동안 너한테 미안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어요. 민정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저도 이 집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정의 말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며느리라고 해서 모든 걸 혼자 감당할 이유는 없었어.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지. 오후가 되자 수진이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왔어요. 형님, 어떻게 지내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민정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참고 살았나 봐요. 조카들이 민정에게 달려와서 말했어요. 큰엄마, 우리랑 놀아주세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에 민정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과 놀아줄 여유도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저녁 무렵 민정은 혼자 차례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설날의 흔적들을 치우면서 문득 지난 25년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명절을 혼자서 준비해왔네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실감났어요. 민정아,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어요. 혼자 다 하지 말고 나도 도와줄게. 시어머니가 직접 설거지를 도와주시는 모습에 민정은 놀랐어요.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민정이 사양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어요. 아니야, 이제는 함께 하자. 그동안 너만 고생시켰구나. 시어머니의 변화가 민정에게는 더없이 고마웠어요. 며칠 후 민정은 오랜만에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저예요. 민정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밝고 경쾌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민정의 변화를 금세 알아차리셨어요. 민정아, 목소리가 많이 밝아졌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니? 친정 어머니의 물음에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태수랑 헤어졌어요. 이혼할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친정 어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갑자기 왜? 민정은 차근차근 그동안의 일들을 어머니께 설명드렸습니다. 다른 여자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내린 결정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잘했다, 민정아. 친정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안도가 섞여 있었어요. 엄마가 봐도 너는 그 집에서 너무 고생했어. 이제라도 내 인생을 찾은 게 다행이야. 어머니의 지지에 민정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민정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오랫동안 미뤄뒀던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형님, 정말 달라 보여요. 수진이 놀라며 말했어요. 뭔가 더 젊어 보이고 활기차 보여요. 정말 그랬어요. 민정의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여유와 자신감이 생겨났거든요. 어느 날 저녁 민정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지나갔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25년 동안 얽매여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보자. 민정이 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동안 남편을 위해, 시댁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살 차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정 옆으로 와서 함께 창밖을 바라봤어요. 민정아, 춥지? 시어머니의 따뜻한 배려에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춥지 않아요. 정말 춥지 않았어요. 마음이 따뜻하니까 몸도 따뜻했거든요. 그동안 우리 며느리 고생 참 많았구나. 시어머니가 민정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라. 나도 도울 테니까. 시어머니의 말씀에 민정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민정은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무섭기도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지만 자유롭기도 하고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지만 그래도 확실한 건 하나 있었어요. 이제 후회하지 않을 거야. 민정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25년간의 참음과 희생은 이제 끝났습니다. 52살의 나이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지만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시작인 것 같았거든요. 거실에서는 따뜻한 차 끓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시어머니가 민정을 위해 차를 끓이고 계셨나 봐요. 민정은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하는 일들로만 하루를 채워나갈 거예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살며시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민정의 새로운 인생도 함께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곧 더 따뜻하고 좋은 사연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